어제 아침 서울에 혼자 사시는 92세 할머니께서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운 평범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할머니의 성함은 김순애 씨. 꼼꼼하시고 깔끔하시며 식사도 외식 한 번 없이 집에서만 하시는 분이셨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냉장고에 남은 밥과 반찬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조용히 드시는 것이 몇 년간 이어온 할머니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전자레인지에 데운 미역국과 계란 프라이 몇 조각을 드신 직후 김순애 할머니는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를 느끼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아침은 평소에 잘 들르지 않던 아드님이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아드님은 어머니가 부엌바닥에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30분만 늦었더라면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 검사 결과 할머니는 뇌졸중도 아니었고 일반적인 식중독도 아니었으며 심장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가 드신 음식에서 전자레인지로 데우는 과정에서 생성된 특정 독소가 검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독소가 갑작스런 의식 저하와 구토를 유발했던 것입니다.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현석입니다. 40년간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중장년 및 노년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두통, 구토, 원인 모를 소화불량 등 이상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자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전자레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는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알게 될 사실들이 일상에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레인지는 현대 주방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불을 피울 필요도 가스레인지를 켤 필요도 없이 단 몇 분 만에 음식이 뜨거워져 바로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전자레인지가 음식을 데우는 방식이 일반적인 조리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 속 물 분자를 초고속으로 진동시켜 초당 24억 5천만 번에 달하는 놀라운 속도죠. 마찰열을 발생시켜 음식을 데웁니다. 간단히 말해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내부에서부터 분자들을 흔들어서 가열하는 방식입니다. 놀랍도록 똑똑한 방식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바로 그 원리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음식 속 분자들, 특히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이 비정상적으로 강렬하게 진동하면 구조가 변형될 수 있으며 이는 원래와는 전혀 다른 화합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인체에 독성을 유발하고 소화기 및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축적될 경우 암을 유발할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진 화합물들도 있습니다. 더욱 위험한 점은 이러한 변화를 육안으로는 전혀 알아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운 후에도 여전히 맛있는 냄새가 나고 부드러우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화학적 변형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색깔 없이, 냄새 없이 말이죠.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노년층은 아무것도 모른 채 변형된 음식을 장기간 꾸준히 섭취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저 몸이 점점 피곤해지고 두통이 잦아지고 소화가 잘 안 되며 만성적인 더부룩함을 느낄 뿐입니다. 병원에 가봐도 뚜렷한 병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제의 시작점이 바로 주방, 그리고 그들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전자레인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진료를 하면서 저 또한 그리고 많은 공료 의사들도 공통적으로 발견한 점이 있습니다. 원인 모를 소화불량, 만성피로,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많은 노년층 환자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음식들을 자주 데워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문제는 데우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음식을 데우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아래는 전자레인지로 가열할 경우 위험한 변형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된 음식들입니다. 특히 몸이 약해지고 소화기관이 민감해지는 노년층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계란, 특히 껍질째 전자레인지에 넣는 삶은 계란은 그야말로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계란 내부의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여 입안에 넣고 깨무는 순간 폭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응급실에서 이런 환자를 접수했습니다. 76세 할아버지께서 전자레인지로 데운 삶은 계란을 드시다가 입안 전체에 2도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단 하나의 계란이었지만 할아버지께서는 3주간 입원하셨고 체중이 10kg 이상 줄었으며 2달 동안 정상적인 식사를 전혀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계란 속 단백질이 전자레인지의 전자기파로 가열되면 분자 구조가 변형되어 소화하기 어려운 화합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부룩함, 심한 복통 또는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채소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겠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금치, 케일, 청경채 같은 녹색 잎채소에는 자연적으로 질산염, 나이트레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리 시에는 무해합니다. 그러나 전자레인지로 가열할 경우 이 질산염이 아질산염, 나이트로사민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아질산염은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78세 여성 환자분께서는 원인 모를 만성빈혈과 위장장애로 내원하셨습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매일 아침 전자레인지에 데운 시금치나물 같은 것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 습관을 중단하신 후 불과 2달 만에 건강이 현저하게 호전되셨습니다. 튜고버섯,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등 버섯류는 이미 조리된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에 다시 데우면 단백질이 강하게 변형되어 소화하기 어려운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사 후 더부룩함, 메스꺼움 또는 가벼운 설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얻은 탓의 할아버지께서 계셨습니다. 전날 해둔 버섯밥을 다음날 아침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한동안 식사 후 늘 속이 쓰리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셨죠. 일반 찜기에 데우는 방식으로 바꾸신 후 이러한 현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탄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들, 예를 들어 소고기, 닭고기, 생선, 우유, 치즈 등은 전자레인지의 급격한 가열로 인해 HCA 헤테로사이클릭아민 또는 AGEs, 최종 당화산물 등을 위험한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암 발생 위험 증가, 만성염증 유발, 그리고 혈관 손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해독 능력이 약해지는 노년층에서는 이러한 물질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에 더 쉽게 축적됩니다. 튀김류는 닭튀김, 감자튀김, 튀김, 김말이 등 기름을 많이 함유한 음식들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울 경우 기름이 고르게 데워지지 않고 특정 부위에서만 급격히 뜨거워져 산화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노년층의 동맥경화, 고혈압, 인지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지질 과산화물, 리피드 퍼럭사이드과 같은 물질이 생성됩니다. 한 82세 할아버지께서는 흉통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여러 검사 끝에 의료진은 그 원인이 할아버지의 습관적인 식단에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매주 3번 전자레인지로 데운 튀김을 드시는 습관이었습니다. 이 습관을 버리고 오븐 토스터로 데우는 방식으로 바꾸신 후 할아버지의 심혈관 건강은 현저히 호전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원래는 건강에 좋은 음식들, 채소, 계란, 생선조차도 잘못된 방식으로 데울 경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을 때처럼 몸이 강하지 않은 시기에는 주방에서의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불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심지어 젊은 엄마들까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모유와 분유의 영양 가치를 완전히 파괴하고 심지어 독성 물질을 생성하여 아기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 진료실에 한 젊은 엄마가 공황 상태로 찾아왔습니다.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계속 설사를 하고 밤새도록 울음을 그치지 않으며 기분은 창백하고 심한 탈수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검사를 하고 아기를 돌보는 방식을 자세히 물어보니 엄마는 밤에 너무 피곤해서 빨리 하려고 전자레인지로 모유를 자주 데웠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작은 행동이 아기의 모유 속 천연 항체를 거의 다 파괴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아기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면역글로불린, 이뮤노글로불린 대부분이 데우는 과정에서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마는 진료실에서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아기가 이렇게 된 건 제가 몰랐기 때문이에요. 전자레인지가 가스레인지보다 편하다고만 생각했어요. 다행히 아기는 일주일간 수액치료와 특별한 보살핌 끝에 회복되었지만 엄마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모유와 분유에는 열에 민감한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항체 IgA, 리소자임, 소화효소, 비타민 B군과 C는 온도가 빠르고 불균일하게 상승할 때 매우 쉽게 파괴됩니다.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고르지 않게 데우며 어떤 곳은 극도로 뜨겁고 어떤 곳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고온 영역에서 이러한 단백질들은 변성되어 더 이상 아기의 몸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위험도 있습니다. 부적절한 플라스틱 젖병에 우유를 담아 데울 경우 전자레인지가 BPA 비스페놀 A라는 물질을 용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아기의 호르몬 균형, 뇌 발달 및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우유를 데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절대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여 모유나 분유를 데우지 마십시오. 대신 젖병을 따뜻한 물이 담긴 그릇에 넣거나 전용 젖병 워머를 사용하십시오. 만약 급하게 데워야 한다면 우유를 밀폐된 봉지에 넣고 약 40도 50도에서 따뜻한 물에 3-5분 정도 담가두십시오. 이것들은 간단한 단계이지만 전자레인지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손상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들이 맞벌이를 하는 동안 손주들을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분들 중 한 분이시라면 이 정보를 자녀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단 1분의 조급함이나 지식 부족이 손주들에게 평생의 결과를 초래하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산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을 뚜껑을 살짝 열어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렸던 경험이 있다면 이 부분을 꼭 자세히 읽어주십시오. 바로 그 습관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조용히 여러분의 건강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7세의 한 남성 환자분이 비정상적인 체중 증가와 늘 피곤함을 느끼신다며 내원하셨습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시고 격렬한 운동도 하지 않으셨는데도 말이죠. 검사 결과 뚜렷한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여쭤보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혼자 살거든요. 매일 도시락을 먹는데 사와서 그냥 그 용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려요. 그게 빠르니까요. 그 습관은 편리하게 들리지만 바로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이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습관을 버리고 유리 용기로 바꿔 사용하자 체중이 2kg 줄고 몸이 훨씬 가볍고 개운해졌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이 전자레인지에 고온에 노출되면 플라스틱 속 화학 물질이 음식으로 용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물질들이 문제가 됩니다. BPA, 비스페놀 A. 이 물질은 내분비 교란을 일으키고 신경계, 소화계, 그리고 생식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프탈레이트, 프탈레이트 간에 해롭고 만성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마이크로웨이브 세이프이라고 명확히 표기되지 않은 플라스틱 용기나 오래 사용했거나 긁히고 금이 간 용기는 독성 물질이 용출될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요? 내분비 기능이 약하고 해독 능력이 저하된 노년층, 혼자 살면서 편의점 음식이나 즉석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 음식 용기에 대한 주의가 부족하거나 플라스틱 용기를 여러 번 재사용하는 사람, 간단한 해결책, 외부에서 구매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을 절대로 전자레인지에 데우지 마십시오. 음식을 유리, 도자기 또는 세라믹 용기에 옮겨 담은 후 전자레인지에 돌리십시오. 개인용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이라고 명확히 표기된 제품을 사용하고 마모되거나 긁힌 흔적이 보이면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주방에 플라스틱 용기는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마세요 라고 명확히 적힌 안내문을 붙여두어 자신과 자녀, 손주들이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한국 사회에서는 3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 많습니다. 노년층은 옛 습관대로 손주들에게 음식을 데워주는 반면 젊은 세대는 간편한 즉석식품에 익숙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가족 내에서 이러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젊은 엄마들까지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냉동 고기를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해동 버튼을 누르면 빨리 녹으니까. 이 습관은 편리하게 들리지만 특히 닭고기, 생선, 썰어놓은 소고기 등에서 심각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숨겨진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아십니까? 제 동료 의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의 할머니, 부모님, 어린 손주들까지 3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께서 닭고기를 전자레인지에 해동하여 닭볶음탕을 만드셨습니다. 모두 맛있게 먹었죠. 하지만 한밤중 온 가족이 차례로 복통, 구토, 심한 설사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80세가 넘으신 할머니께서는 심한 탈수 증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 해동 과정 후에도 닭고기에서 캄필리박터균이 살아남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전자레인지의 열이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겉은 익었지만 속은 여전히 차가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 해동이 왜 위험할까요? 전자레인지의 열은 고르지 않게 퍼집니다. 음식의 겉부분은 이미 조리된 것처럼 뜨거워질 수 있지만 가운데 부분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운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온도 불균일은 박테리아가 빠르게 증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균들이 문제가 됩니다. 살모넬라, 닭고기, 계란에서 발견, 캄필로박터, 가금류에서 발견, 리스테리아, 냉동 육류, 생선, 유제품에서 발견. 어르신들의 경우 가벼운 식중독도 다음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탈수, 전해질 불균형, 급성 신부전, 폐혈성 쇼크. 안전하고 간단한 해동 방법. 전날 밤부터 냉장고 냉장실에서 해동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느리지만 박테리아 증식을 막아줍니다. 찬물 약 20도씨의 능복대 담가 해동합니다. 식품을 밀폐된 지퍼백에 넣고 차가운 물이 담급니다. 30분마다 물을 갈아주면서 완전히 해동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절대 상온에 두거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여 급하게 해동하지 마십시오. 작은 팁, 신선 식품을 구매할 때마다 한 번에 사용할 만큼씩 소분하여 개별 포장해 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해동할 수 있습니다. 닭고기, 생선회, 다진 고기 등 균감염에 취약한 육류는 절대 공기 중에 두거나 전자레인지로 급하게 해동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노년층 식중독 사례는 음식이 제대로 익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해동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은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전자레인지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들으신 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게 낫겠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대 생활에서 특히 혼자 사시거나 복잡한 요리를 할 힘이 없는 경우 전자레인지 사용은 거의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을 추가하고 고루 섞어주는 원칙. 음식을 데울 때 깨끗한 물 한 큰술을 음식 안에 넣어주세요. 뚜껑이나 랩을 살짝 덮어주세요. 평소 데우던 시간에 절반만 데우세요. 중간에 멈춰서 고루 저어준 다음 다시 데우세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물은 열을 더 고르게 분산시켜 영양소 변성을 유발하는 국소적인 과열을 방지합니다. 천천히 데우고 고루 섞어주는 것은 음식이 고르게 익도록 도와 고온 지점에서 독성 물질이 생성될 위험을 줄여줍니다. 약간의 식초를 추가하세요.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비법, 데울 물에 식초 파이 작은 술을 섞은 다음 위에서 안내된 대로 데우세요. 맛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지만 식초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음식 내 독성 물질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용기를 사용하세요. 빠르게 누르는 것보다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이라고 명시된 유리, 도자기, 세라믹 용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십시오. 부득이하게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마이크로웨이브 세이프 라벨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한 지 2-3개월이 지났거나 마모, 긁힘, 균열 흔적이 있다면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절대 뚜껑을 꽉 닫은 채 데우지 마십시오. 압력 때문에 음식이 전자레인지 안에서 터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데우는 레시피 제한, 재료, 물 100ml, 쌀 식초, 바위 작은 술, 소금 아주 약간. 만드는 법, 이 혼합물을 차가운 음식에 넣고 가볍게 섞어줍니다. 1분간 데운 후 30초 휴식, 다시 저어준 뒤 30초, 40초 더 데웁니다. 음식이 고르게 데워지고 부드러워지며 독성 물질 생성 위험이 줄어듭니다. 마지막 조언, 느리지만 확실하게 젊을 때는 몸이 식생활의 작은 실수들을 쉽게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상이 되면 오래 지속된 나쁜 습관 하나가 조용히 질병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자레인지 사용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들으신 후 아마도 여러분은 이렇게 자문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음식도 안전하게 데울 수 없는 건가요? 답은 데울 수 있습니다. 올바른 종류의 음식을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올바른 용기에 담아 사용한다면 전자레인지는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레인지로 데울 때 비교적 안전한 음식 목록과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몇 가지 작은 주의사항입니다. 흰쌀밥, 현미밥. 데우기 전에 밥 표면에 물을 약간 뿌리고 뚜껑을 살짝 덮은 채 짧은 간격으로 데워 밥이 마르지 않고 고르게 뜨거워지도록 합니다. 감자, 당근, 무 같은 뿌리채소. 작게 잘라 껍질을 벗긴 후 소량의 물과 함께 빠르게 데우면 채소가 고르게 익고 영양소도 보존됩니다. 빵, 찐빵, 찐만두. 빵과 함께 물 한 컵을 넣거나 젖은 천으로 빵을 감싸서 데우면 데운 후에도 빵이 부드럽습니다. 기름이 적은 국물 요리, 채소 삶은 물. 데울 때 고루 저어주고 비타민 손실을 막기 위해 너무 오래 끓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물, 차, 식물성 우유. 너무 오래 데우지 말고 갑작스러운 끓어넘침으로 인해 뜨거운 액체가 튀는 것을 방지합니다. 전자레인지 사용 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일반 원칙. 열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합니다. 항상 고루 저어주거나 간헐적으로 데우십시오. 데울 때 뚜껑을 꽉 닫지 마십시오. 수증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유리, 도자기 또는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라벨이 붙은 플라스틱만 사용하십시오. 전자레인지는 적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종종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뭘 걱정해 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과 무관심 때문에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음식을 데우는데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물 한 스푼을 추가하고 음식을 유리그릇에 옮겨 담는 등 몇 가지 작은 습관만 바꿔도 많은 심각한 건강 위험을 스스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을 자녀, 손주, 이웃, 그리고 같은 연배의 친구들과 공유하십시오. 왜냐하면 건강은 가장 귀한 것이며 지식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